다시 주차장에 넣어놓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막 진짜 이런 소리가 났어. 막 이렇게 돌려도 안 돌아가 진짜. 치과 의사는 차 정기 점검을 안 하는 건가요? 해야 돼 정기 점검. 택시 기사님, 아니 차가 왜 이렇게 안 굴러가? 저 양반 몇 킬로야 도대체? 어제 야구 중계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거의 11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가잖아. 차가 이제 거의 없겠지? 텅텅 비었지 주차장에. 다 퇴근했으니까. 그래서 뭐 그냥 제 가는 길대로 갔어.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서 우리 건물을 끼고 가다가 오르막으로 우회전을 해서 한참 올라간 다음에 이제 퇴근길인데 그 오르막으로 우회전을 해야 돼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갑자기 핸들이 턱 하고 먹히더니 안 돌아가. 우회전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엑셀은 밟고 있고 우회전이 안 되니까 직진으로 가고 있지? 근데 위에 그 내리막길 엄청 경사 심하거든? 거기서 버스가 진짜 붕 하고 와서 옆구리 버스가 진짜 박을 뻔했어. 근데 버스가 피해가고 나도 급브레이크 밟아가지고 겨우 피해가지고 핸들이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갖고 그게 어제 밤이랑 오늘 알아보니까 구동 벨트 같은 게 끊어지면 파워 핸들도 벨트랑 연결되어 있고 그래갖고 벨트가 뭐 끊어진 거래. 결론은. 하필 꺾으려는 할 때 탁 하고 끊어져서 이거 안 돌아갔나 봐. 그래갖고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그 버스가 그 내리막이 진짜 굉장히 심해서 그리고 차도 없으니까 되게 세게 내려왔거든. 근데 나는 뭐야? 그러고 브레이크 밟는데 버스가 진짜 붕! 근데 진짜 그러고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나 혼자 타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집에 가기 시작했을 때 끊어져서 다행이다. 진짜 하느님이 도왔다. 저는 이제 성당에서 결혼하고 천주교지만 나도 모르게 와 재성아, 그러니까 엄마가 벨트 끊어질 것 같다고 벨빵 매라고 했잖아. 그 벨트 아니야. 나 벨트 없어. 나 고무줄 바지야. 내 벨트 말고. 내 벨트 아니야. 나 벨트 끊어진 옷도 안 사지. 한가운데서 파워 핸들 나가서 사고 날 뻔했는데 이거 진짜 답 없음 핸들 안 돌아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집에 가는 길이 차가 없으면 되게 고속 주행을 한단 말이야. 100km 막 이렇게 80km 이상. 그래가지고 고맙더라고. 가족들하고 여행 가다가 고속도로 120, 110 달리는데 아찔하죠 진짜. 미친 거죠. 안 그래? 커브길에서 그냥 직진으로 때려 박았다고 생각해봐. 와, 그렇고 너무 진짜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그래서 거의 중앙선에 이제 걸쳐 있어 내가. 우회전이 안 돼.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일로 직진을 하면 길이 어디더라? 직진만 하면 우리 집 못 가는데?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이거 가져가신 것 같은데 앞자리에 무거운 거 실으셨어요? 앞자리에 저밖에 안 싣고 있었는데. 저밖에 안 싣고 있었어요. 밤 거의 11시잖아. 이게 뭐 레카를 불러도 카센터도 못 들어가고. 고민을 하다가 이거 너무 늦었으니까 일단 내일 해결하자. 일단 집에 가자. 근데 내가 그거 알았거든. 파워 핸들이 최근 거잖아. 옛날엔 파워 핸들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워 핸들이 나가도 엄청 힘을 세게 주면 핸들링이 된다. 이걸 내가 언젠가 봤어요. 뉴스 같은 데서. 그래가지고 차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행히 밤이라 살살 가면서 돌려봤다? 진짜 조금 돌아가. 진짜 무거워. 그 무슨 헬스장에서 막 내가 잘 못 드는 무게 같은 느낌이야. 진짜 빡센 무게. 그래도 어떻게 돌려야지. 그래갖고 그 핸들 그 각진데 있지. 걸리는데 거기다가 손 넣어가지고 막 체중 실어서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회전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비상등을 켜고 생각을 했지. 와, 이걸 어떡하지? 난 그거 몰랐어. 벨트를 원래 5만인가? 뭐 얼마마다 가는 게 좋대. 8만인가? 근데 내가 무지하니까 그냥 벨트 달아 없어질 때까지 탔나봐. 내가 미친 새끼죠. 여러분 치과 안 가는 거랑 비슷해. 괜찮겠지. 안 아프면 괜찮지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갔더니 막 이 뽑아야 되고 이런 것처럼 잘 가는데 뭐 이러고 탔더니 막 그 문제가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세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거 지금 답 없다. 다시 주차장에 넣어놓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다시 그 붕 사각형 한번 돌아야 되니까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막 진짜 이런 소리가 났어.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그 주차장 입구로 해가지고 넣었어요. 그 다음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원래 주차할 때 이렇게 뒤로 했다가 앞으로 했다가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하잖아. 근데 그게 안 돼. 자꾸 막 막 이렇게 돌려도 안 돌아가 진짜. 치과 의사는 차 정기 점검을 안 하는 건가요? 해야 돼 정기 점검.
컷같은 진짜 개고생해가지고 겨우 주차하고 집에 갔어요. 저희 택시 타고. 어머니도 올림픽대로 고가 출구에서 핸들 잠겨서 식겁했어요. 큰일 나. 꼭 미리미리 여러분 차 쓰시는 분들 5만 이상 아무것도 안 했다? 벨트 그냥 바꿔. 얼마 안 한대. 17,000원인가? 17,000원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물론 차마다 좀 다르겠지만 가격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시 주차를 하고 택시를 불러가지고 집에 갔지. 근데 자기가 운전하는 차 타다가 남이 운전하는 차 타면 그렇게 나는 멀미를 한다? 막 토할 것 같은 거야. 너무 멀미나 막. 핸드폰으로 왜 멈췄나 좀 찾아보다 보니까 막 집중해서 보다가 막 멀미 나갖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갖고 집에 간 다음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배부르게 피자랑 먹고 갔는데도 입이 심심하더라. 그래서 고구마 2개랑 닭가슴살 소세지 식빵 2조각 먹었습니다. 택시기사님, 아니 차가 왜 이렇게 안 굴러가? 저 양반 몇 킬로야 도대체? 아니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나도 모르게.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차 세워놓고 한참 고민했거든. 핸들 돌린다고 칼로리 소모 다 한 그리고 거죠 핸들 뭐. 돌린다고 좀 빡세기도 했나 봐. 왜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애들 또 내려줘야 되니까 와이프 차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소나기에 힘이 없어. 그래서 오늘 진료 못하나? 결국엔 또 조퇴해야 되나 처먹었다는 그랬다니까. 거니? 결론이 그게 아니잖아. 벨트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들도 점검을 해라. 이게 교훈이죠. 오늘. 소나기 힘이 안 들어가. 어제 하도 힘을 써가지고 막. 그리고 그 상황에 너무 당황을 하니까 차가 막 다니니까 진짜 준비 운동이고 뭐고 없이 있는 힘껏 했을 거 아니야. 너무 아파. 그래서 오늘 진료 못해서 조퇴해야 되나 말을 하는데 진료는 또 여러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힘들지만 참고 했죠. 입만 참 벌리면 의사 거짓말이 진실하네. 자동으로 나와. 형님 조금 전까지 사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야식 먹었다는 말 들으니까 다 변명처럼 들립니다. 아 근데 진짜 좀 위험할 뻔했어. 고속주행하다가 락 걸렸으면. 근데 다행히 이제 우회전하려고 멈추려고 하면서 살짝 이렇게 하는데 탁 끊어졌나 봐. 너무 타이밍이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어제 제일 좋은 자리에다 주차를 해놓고 이제 퇴근했잖아요. 오늘 뭐 알아보다가 카센터에 견인차 불러서 가야 되잖아. 근데 어제 내가 차를 뺄 때는 차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핸들이 좀 이 회전 반경이 커지고 덜 돌아가도 그냥 됐거든? 근데 오늘은 막 차들이 막 다 서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걸 막 원래는 좀 자유자재로 이렇게 돌려도 한 2-3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야. 빼려면 옆 차들 막 안 걸리게 하려야 되니까. 근데 1시에 레카차가 온대. 12시에 가가지고 왜냐면 빼는데 오래 걸릴까봐 가가지고 시동 걸고 생쇼를 앞에 있는 차가 또 마침 나오려고 해. 그 차도 나와서 일로 가야 돼. 나도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나 여기 기둥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크게 돌아야 돼. 차가 잘 회전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차가 먼저 나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이렇게 돌다가 멈춰 있었다. 근데 얘가 나부터 가라고 안 가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막 가라고 그랬더니 막 먼저 가라고 하고 막 핸드폰을 봐. 어? 내가 그냥 먼저 갈까? 하고 이제 있는 힘껏 진짜 꺾었는데 요만큼 돌아가. 그냥 평소 같으면 요 정도? 막 그 핸들 그 사이에다가 손을 걸어가지고 막 누르고 막 이렇게 당기고 막 요만큼 돌아가. 그러니까 좀 가다가 걸리겠지. 앞에 또 차가 있으니까 걸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후진으로는 또 반대로 또 그 표정을 상대 운전자가 봤는데 감히 먼저 갈 수 있나요? 근데 그 차 운전자가 나를 바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고장난 줄 모르니까 뭐 하는 거야 쟤는. 찔끔찔끔. 아니 회전을 찔끔찔끔 하니까 90도 갔다가 쫙 돌려가지고 쭉 빼고 쫙 가야 되는데 요만큼씩 찍 했다가 갔다가 삑 해가지고 다시 뒤로 왔다가 삑삑 앞뒤로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으니까 창피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겨우 차 빼가지고 한 20분인가 기다려서 우리 그 견인차 기사님 모셔갖고 차 올려주고 지금 와서 방송 킨 거야. 그전에도 이제 제가 차를 좀 오래 탔기 때문에 이제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차가 한 9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고장이 나요. 여러분들도 차도 그렇고 치아도 그렇고 고장나기 전에 좀 미리 점검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아 근데 이제 뭐 벨트 갈고 이런 걸 내가 좀 차에 대해서 잘 알면 4-5년 됐을 때 가서 벨트 좀 그냥 갈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좀 안전하잖아. 근데 그걸 몰랐으니까. 아플 수도 있겠죠. 근데 환자들한테는 치과 점검 오래 가야지 하잖아요. 안 가는 걸로 똑같은 거임 겪어봐야 함. 맞아. 아플 때 가서 해결하잖아. 근데 몰라 사실은. 가서 어느 타이밍에 뭘 해야 되고를 모르다 보니까 또 그냥 굴러가면 괜찮겠지. 자동차. 안 아프면 괜찮겠지. 치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6개월에 한 번, 최소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은 꼭 하세요. 그것만 하셔도 굉장히 많이 데미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하러 가면 검진을 해주실 거야.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고. 뭐 엑스레이를 통해서 뿌리 끝에 고름 주머니가 맺혀 있다던가 뭔가 잇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던가 그런 거를 미리 진단을 할 수 있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위에서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모르잖아. 기술자분이 다 까가지고 보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게 좀 어렵지만 치과는 그래도 엑스레이 한 장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고 검진 한번 하고 그래서 충치가 좀 많다? 심하다 하는 치아가 있으면 치료하고 그러면 이제 신경치료까지는 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안감 국룰.
그렇긴 해. 나도 뭐 미리미리 가서 뭐 엔진오일 갈 때 뭐 점검 받고 뭐 가르라고 하는 거 갈고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최근에 뭐 차 뭐 엔진 경고등도 뜨고 막 해가지고 이제 포르쉐를 보낼 때가 됐나? 그래서 자꾸 카니발이 눈에 들어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와 근데 어제 밤에 좀 시겁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니까 어쨌든 좀 출출했어요. 그 얘기 하려고. 뭐 그래. 아시겠죠? 여러분도 꼭 저처럼 사건 사고가 생긴 후에 손 보려고 하지 마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치과에 가서 검진도 하고 스케일링도 받으세요. 아시겠죠? 2021년 12월 31일까지 여러분이 올해 스케일링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 혜택이 한번 남아있을 거예요. 그 스케일링을 1월 1일이 되면 없어지니까 받으면서 검진 꼭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은 죽다 살아날 뻔했는데 배고파서 야식을 살벌하게 먹었다. 여러분도 죽다 살아나봐요. 그런 허함이 느껴져. 포르쉐 운전석 타이어가 유난히 마모가 심하다던데 사실인가요? 타이어도 들어간 김에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앞바퀴도 하시죠? 그러는 거야. 앞에는 좀 남았던데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줘. 조수석 쪽은 좀 남았는데 운전석은 없어요. 없어. 조수석 타이어 하나만 조금 남고 나머지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